금요일 수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없으니까 엄청 조용하고 절간 같네요. 자, 정적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정적분은 다항함수 정적분 한 가지밖에 없었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딱 정적분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몇 가지 성질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질들 잘 생각해 가면서 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fx는 x, x-a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다. 실수 a 값을 모두 구하라. 자, 모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의미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x, x-a는 그래프를 그리면 a가 0보다 큰 경우는 0과 a가 x축과 만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0이 오른쪽에 a가 왼쪽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쨌거나 어떤 그림이건 최고차 계수가 양수였기 때문에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네요.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0부터 a까지 직선 y는 0 빼기 곡선, 어차피 곱해진 함수의 적분은 모두 전개한 후에 하라 그랬으니까 전개를 하면 저렇게 되고, 그럼 x제곱 빼기 빼기는 더하기 돼서 요걸 적분해서 3분의 4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고, 밑에 거의 경우에는 a부터 0까지 적분을 했다. 역시 이것도 직선이 위에 있고 곡선이 아래에 있으므로 뭐 식은 위에 거하고 똑같네요. dx가 3분의 4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a 값을 정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뭐 직접 적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자꾸 하던 6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6분의 절대값 a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즉 6분의 a 세제곱이 3분의 4였다.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를 하니까 a 세제곱이 2의 세제곱, 즉 8입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서 a는 실수인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 같은 이유로 밑에 거의 경우에는 거꾸로 되겠죠. 아래 끝 위에 끝이 박혀 있으니까. 그 사실은 뭐 위에 걸로 한 번에 정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따로 하겠습니다. 6분의 역시 최고차 계수 마이너스 1 절대값 붙이면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즉 마이너스 6분의 a 세제곱이 3분의 4였다. 양변에 역시 마이너스 6을 곱해버리니까 a 세제곱이 마이너스 8, 즉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더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보다시피 모두 구해라 했으니까 2 또는 마이너스 2 해서 두 개의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1이다. 양수 a 값이 뭐냐? 자, 역시 대략 그래프의 형태를 보면 y는 x제곱은
아래로 볼록하게 뭐 이런 형태일 것이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제곱은 뭐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겠네요. 뭐 그림이 약간 잘못되긴 했지만 이건 대칭축이 둘 다 y축이기 때문에 좌우 동형이겠습니다. 자, 어쨌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했으니까 요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교점 찾아야 되겠고, 위의 곡선 빼기 아래의 곡선에서 높이 요소를 찾아라. 교점을 찾아서 가로 요소를 위 빼기 아래 해서 세로 요소를 만들어 주자 이거죠. 교점을 찾아보자. 연립해서 풀어라 하는 거니까 두 식을 연립한다. 그냥 여기다가 이꼴 해버리면 x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제곱이다. 이항했어. 2x제곱이 2a제곱이다. 그러니까 약분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즉 양수라고 했으므로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따라서 저 넓이는 이제 적분을 통해서 넓이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파란 곡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제곱 위에 있고, 주황색 곡선 빼기 x제곱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잘 보니 아래 끝 위 끝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이니까 우함수 기함수 이용해도 되겠고, 또 요 안에 거 이꼴 0이라고 했을 때의 두 근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니까 6분어 쓸 수 있겠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좀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서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절대값 쓰면 2 되겠고요. 베타 빼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 세제곱 한 것이 3분의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게 지금 3분의 1, 3분의 1 되니까 2a 세제곱이 2a 세제곱이 1이다 이거네요. 양수라 했으니까 2a가 1이다 이런 뜻이 되겠대요.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a는 2분의 1입니다. 지금 수능 방송 뭐라 그래야 돼?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 시보가 자꾸 울리고 있는데 뭐 울리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것인데 세 가지 정도가 우리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위치라는 게 있었고,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게 있었고, 이동거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서로 달랐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시고 9번 문제를 보면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점검을 하죠. 좌표가 2인 점에서 출발했다. 최초 위치가 2다 이거죠.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가 10-2t다.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점 P의 위치는 하면은 최초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최초 위치는 지금 2이고요.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움직였느냐 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는 속도가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양음이 바뀐다. 순간적으로 0 되는 곳이 있다. 요걸 찾아내라 이거죠. 그 위에서 VT가 10-2t니까 이게 0이다 라고 했더니 t가 5가 되겠습니다. 즉 5초 후에 운동 방향이 바뀐다. 물론 5초 후에 처음에는 양이다가 5보다 큰 수를 넣으면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5초 후의 위치는 하면 2 플러스 0부터 5까지 10-2t dt를 계산해라 하는 뜻이니까 요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10번째 문제로 갑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는 이거다.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가 또 나오네요.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 하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고 그 주변에서 부호가 달라져야 된다.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원점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는 위치의 변화량이 0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도록 해봐라. 자,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꾼 후부터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전체가 걸린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하면 그냥 A초라고 합시다. 똑같은 T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그럼 A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저기에 있는 속도의 함수를 시간에 관해 적분을 해서 얻을 수 있겠는데요. 적분을 해봤더니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자, 어쨌거나 또 한번 삑삑거려서 잠깐 끊었습니다. 0부터 a까지가 되겠고 결국 이놈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 될 텐데 요게 0이다 하니까 a가 3이네요. 자, 어쨌건 물론 a는 지금 0도 있지만 0은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a는 0은 버렸습니다. 자, 어쨌건 이 점이 출발해서 원점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3초입니다.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방향을 바꾼 후부터 원점에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겠죠. 그럼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속도가 제로 되는 곳이다. 해봤더니 3으로 약분하고 t를 묶으니까 t-2가 0이다 해서 t는 0하고 2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0이라는 놈은 출발 당시를 이야기하니까 2초 후에 방향을 바꾼다 이거죠. 따라서 2초 후에 방향을 바꾸니까 방향을 바꾸고 나서 원점에 돌아오는 시간은 3초였으므로 방향을 바꾼 후부터 원점에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3-2를 해서 1초 걸렸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원 위치가 되는 시간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 바뀐 뒤부터 걸린 시간을 묻고 있으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로 왔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초속 20m로 달리던 자동차의 운전자가 신호등이 바뀐 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후에 자동차의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는요, 기울기 절편 찾으면 되겠는데요. 절편 y 절편 20이라고 나와 있고, 기울기는 4초 동안에 제로가 되어버렸다. 이제 속도가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하여간 20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써자면 여기는 점이 4,0이고 여기는 0,20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찾는 겁니다. 그래서 VT는 마이너스 5t 플러스 20이라고 쓰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뭘 하라 그랬냐, 이제.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자동차와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38m였다. 이 자동차가 완전히 멈추었을 때 정지선을 넘게 되는지 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재 속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속도의 함수가 이건데 4초가 지나야 속도가 제로가 돼. 속도가 제로 된다는 것은 정지한다는 소리죠. 그럼 4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38보다 크냐 작냐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15가 자꾸 울려서 신경이 좀 쓰이네요. 뭐까지 이야기했는지도 까먹은 것 같아. 어쨌거나 속도의 함수가 이거일 때 4초 후에 정지하는데 그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38을 넘냐 넘지 않냐 하는 것을 따진다 이거죠. 그 밑에 그냥 과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필요한 내용만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건 속도의 함수는 조금 전에 구했듯이 마이너스 5t 플러스 20이므로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까 v가 0이다 했으니까 4초였습니다. 그래프상에 4초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실제로는 이 함수를 만들었죠. 어쨌건 이때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0부터 4까지 이거일 것이고 적분을 해서 4를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4, 여기 4를 넣고 16, 8, 마이너스 40 더하기 4를 넣었더니 80에서 40이네요. 따라서 이 자동차는 정지선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38m까지가 정지선인데 40m니까 2m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12번째 문제로 가죠.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S의 속도 V를 나타내는 속도의 함수가 이거다. 0부터 2까지 VT는 요 넓이를 이야기하겠네요. 4가 되고 2부터 5까지 절대값 VTDT 한 것은 요걸 X축 대칭해서 꺾어 올리고 요거까지 해서 여기 A, 여기 B라고 하면 A 더하기 B도 4다 이거네요. 여기까지 되겠죠? 이거 점 P의 시각 T 꼴 3에서의 위치가 3이라. 그 소리는 위치의 변화, 위치는 최초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한 거였는데 최초 원점을 출발했으므로 3초 후에 위치가 3이라는 이야기는 3이 여기 지금 3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4이니까 여기가 1이다 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정적분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어 가지고 4 빼기 1이 돼서 3이 되겠죠. 그렇다면 A 지금 이만큼 대칭 이동을 시켜서 올렸던 이 부분의 넓이는 A에서 여기가 넓이가 1이라는 소리니까 A-1이네요. 따라서 T가 3에서 5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 하니까 지금
요 빗금치 부분과 B의 넓이의 합이 얼마냐? 즉 3부터 5까지 절대값 VT, DT를 해봐라 하는 뜻인데,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이 빗금친 부분은 요만큼의 넓이가 1이다 라는 뜻이니까 A-1이다 하는 거죠. 자, 에다가 A-1 되는 저 빗금친 부분하고 B를 더하라 하는 뜻이므로, 보다시피 A 더하기 B는 위에서 아까 4라고 했으므로 거기서 1 빼니까 이 값은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에서 5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하면 3이라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삑삑거려서 와서 어쨌건 조금 산만해질 수도 있겠는데, 최대한 삑삑거리는 걸 뺐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3번째 문제로 같이 함수 fx는 x제곱에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물론 이 함수는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기 문제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장 단순합니다. 역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용되는 성질은, 자, 역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주르륵 한번 읊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역함수 하면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은 역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오. 그 소리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시오. 1대1 대응 아니라 1대1 함수이기만 하면 공역을 적당히 제한해서 1대1 대응을 만드세요 라는 것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통상 우리는 함수를 정리할 때 y를 종속변수, x를 독립변수로 하기 때문에 y는 어쩌고 저쩌고 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그놈의 식을 x는 어쩌고 저쩌고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라. 세 번째,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꾸면 바로 역함수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꾼다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성질인 원래 함수하고 y는 fx라는 원래 함수하고 그의 역함수 y는 f 인버스 x는 직선 y 꼴 x에 대해 대칭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성질이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역함수가 뭔지 몰라도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 반드시 익혀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의 양의 부분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은 양의 부분만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y는 x라는 직선은 또 이렇게 생겼겠죠. 지금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y는 x에 관해 대칭이다 하는 성질을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이놈은 역함수는 하면 이거와 대칭되게 되니까 이런 형태로 생겼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넓이를 구하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 관해 대칭이다 하는 성질 때문에 요 주황색 곡선, 주황색 직선, 즉 y는 x라는 놈하고 원래 함수 y는 x제곱, 즉 파란색 곡선 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만들 수 있다.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 하는 소리죠. 결론. 결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직선 빼기 곡선 해서 적분해서 2배 하자 이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교점을 구해야 되겠구나. 교점은 y는 x제곱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이니까 연립해서 풀면 x제곱이 x다. 뭐 넘기고 인수분해해서 x는 0하고 1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다 하는 뜻이므로 이제 저 넓이를 0부터 1까지 직선이 위에 있어서 x, 곡선이 아래에 있어서 빼기 x제곱 dx 해서 이걸 2배 하면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된다 이거죠. 자, 이것도 지금 잘 보니까 x하고 x제곱 이거 지금 요거 안에 거 0 하면 두 건이 여기에 나와 있죠. 따라서 6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을 2배 해라 해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문제에서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는 이 성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익혀 두시고 이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른 다음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100m인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가로지르는 산책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의 산책로는 어느 지점에서 세로로 직선을 꺼도 직선으로 잘린 부분의 길이가 항상 2m이고 그림 2의 직사각형 모양의 산책로는 폭이 2m이다. 두 산책로의 넓이를 비교해보자. 이거는 뭐 혹시 중학교 때 이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이렇게 곡선으로 났건 직선으로 났건 상관이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직선으로 그으려고 그랬는데 곡선이 되어버리네요. 어쨌거나 직선 이 폭이 일정하게 똑같아야 됩니다. 요 폭이 일정하게 똑같기만 하면 직사각형 모양이건 이거 뭐 이렇게 그으면 사실은 평행사변형 형태가 될 텐데 평행사변형도 어떻게 넓이고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각을 구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사이각을 뭐 세타라고 해가지고 요거 곱하기 요거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구했죠. 그 사인 세타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길이에 대하여 예를 들어 이걸 세타라면 요것도 세타니까 요거랑의 관계가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 가로 요거는 그냥 세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곡선으로 변하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밑에도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래쪽을 나타내는 곡선을 fx라고 하면 위는 이 폭이 어디에서 그어도 다 이었다고 하면 위 곡선의 방정식은 y는 fx 플러스 2의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 요소 각 점에서의 함수값의 차 세로 요소 가로 요소 100 세로 요소는 fx 플러스 2에서 fx를 빼면 언제나 2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100, 세로가 2인 이 직사각형의 넓이나 이렇게 구부러졌던 어찌됐든 폭이 2인 길은 넓이가 같다 하는 소리입니다. 착시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게 넓어 보이는데 실제로 넓이는 똑같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간에 15도 있고 정신이 없을 텐데 어쨌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